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경사 램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건축 모델링을 할 때 단순한 형태의 경사로는 기본 툴만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곡선이 많이 들어간 형태의 경사로는 기본 툴로 작업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툴이 아닌 루비를 사용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비를 이용해서 경사로 만드는 방법을 익혀 두시게 되면은 건축 모델링 뿐만 아니라 비정형 모델링이 있죠. 자, 비정형 모델링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사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 스케치업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치한 루비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아마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설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밴딩 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쉐이프 밴더. 자, 이게 첫 번째 루비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컬렉션에서 나온 커비 로프터. 자, 이게 두 번째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치할 거는 역시 프로젝트 컬렉션에서 나온 브래도 툴스라는 루비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설치할 텐데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뭐 설치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설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루비를 다운로드 받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첫 번째는 스케치 유케이션의 익스텐션 스토어. 자, 이걸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자, 이쪽도 들어가 보죠. 보통은 우리가 루비가 필요한 루비가 있으면은 두 군데 다 같이 등록이 되는데 특정 루비에 따라서는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찾아서 없으면은 나머지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찾아볼게 쉐이프 밴더죠. 자, 익스텐션 스토어에서는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자, 검색창에 놓으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쉐이프 밴드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한 개가 출력이 됐죠. 얘를 바로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에 입력을 했는데 안 나오면은 여기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치보면은 여기도 나오죠. 일단 버전이 여기는 0.61인데 여기는 버전이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은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버전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버전이 0.61이죠. 똑같죠. 그래서 둘 중에 아무 데서나 설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치한 루비는 커비로부터. 자, 그것도 여기에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커비로부터라고 치고 입력을 했더니 1.8A가 출력이 됐죠. 자, 프레도 6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검색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찾을 수 없으면 다른 쪽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설치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도 툴. 자, 그것도 한번 설치를 해보죠. 자, 프레도 툴이라고 치니까 4.0A가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치보죠. 자, 여기도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버전이. 자, 얘는 버전이 3.8이고 얘는 4.0이죠. 그러면 3.8보다는 4.0이 더 최신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필요한 루비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프레도 6 관련 루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한 개가 있죠. 프레도 6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프레도 6 관련 루비를 설치할 때마다 같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최초에 한 번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프레도 6 라이브러리가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 있으면은 업데이트 된 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리프레도 6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면은 11.2A가 있죠. 자, 이 버전이 우리가 설치한 것보다 더 상위 버전이면은 자, 이 부분도 설치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요한 루비는 모두 설치를 마쳤고요. 이제 지금부터 각각의 루비를 가지고 실제 램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경사로가 직선이거나 아니면 아주 완만한 곡선일 때는 우리 기본 툴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겠죠. 예를 든다면은 자, 이런 직선 형태의 경사로가 있다고 봤을 때요. 얘를 경사로 만들려면은 간단합니다. 잘라내고 그죠? 자른 다음에 푸시볼로 밀어도 되겠지만은 그냥 무브 툴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경사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아주 완만한 형태의 곡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로 자, 아주 완만한 형태의 곡선이라면은 뭐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브 툴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곡선 형태의 경사로도 얼마든지 기본 툴만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주 복잡한 형태의 곡선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형태로 만들면은 물론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크를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크기는 크지만은 모양은 상당히 단순하죠. 자, 이런 단순한 모양인데도 우리가 무브 툴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면이 쪼개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사용할 루비는 쉐이프 밴드입니다. 쉐이프 밴드는 밴딩 툴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밴딩 툴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쉐이프 밴드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사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쉐이프 밴드 루비를 좀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할 때는 항상 숨겨 놓기 때문에 다시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 배치를 하고요. 자, 쉐이프 밴드의 사용 방법은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밴딩 툴 영상을 한번 올렸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위쪽에 카드를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새로 그림을 하나 그리죠. 자, 우리가 만들 경사로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높이도 한 30 정도 주시고, 자, 경사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죠. 제로부터 높이 30까지, 즉 제로에서 높이 30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룹으로 잡아 주시고요. 여기에 경로 라인을 하나 그어야죠. 그어 주시고, 자, 요거 일단 복사를 하나 해 놓을까요? 복사를 하나 해두고, 자, 그룹 선택하시고 쉐이프 밴드 범위 선택하시고, 그리고 경로. 자, 요렇게 만들어졌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물론 요런 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난간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난간을 만들려면은 이 부분에 난간을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난간을 좀 단순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mm 정도. 한 10mm 정도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 부분도 수직으로 뽑아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조인트 푸시풀을 쓰면은 좀 편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깎아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다시 그룹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방향이 반대죠, 그죠? 이거 방향을 뒤집으려면은, 자, 해보죠. 자, 방향이 이것과 반대로 됐죠. 방향을 뒤집으려면은, 우리가 화살표 업키 있죠, 업. 자, 그걸 치르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자, 방향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더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자, 방향을 바꾸면서 이 부분도 원래 위치로 똑같이 맞추시려면은, 얘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부분을 우리 스케일 툴로 잡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에 다시 범위를 그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과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인기응변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소프트 처리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엔티티 보면서, 자, 소프트냈지. 자, 이 부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복잡한 형태의 난간을 만드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세이프밴드 사용 방법, 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세이프밴드를 이용하면은 웬만한 형태의 경사로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이프밴드는 태생이 밴딩 툴이죠. 그래서 매우 복잡한 형태의 경사로는 세이프밴드만으로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할 루비는 프로저 툴과 그리고 커비로부터,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루비를 꺼내야 되겠죠. 자, 프레도 툴 꺼내 놓고요. 그리고 커비로부터, 자, 얘도 배치를 하죠. 자, 프레도 툴 루비를 클릭을 해보죠. 메뉴가 많이 보이죠. 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는 이제 한 개만 이렇게 보이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눈 모양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보이는 루비고, 그리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꺼내고 싶은 기능이 있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스케치업을 다시 실행하면은 요 부분들이 다시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눈 모양이 없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프레도 툴을 클릭해서, 자, 보시면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기능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자, 이거 설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중간에 있는 커비 시어 이 부분만 쓸 겁니다. 시어라는 게 뜻이 뭐 자르다, 깎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비로부터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봤죠. 곡면의 면을 생성할 때도 만들어 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그런 루비죠.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램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새로 그리지 말고 얘를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자, 면을 복사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면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이 부분도 지우죠. 지우고, 자, 이것도 전체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라인 한 줄만 선택을 하고 커브 시어를 실행을 해보죠. 자, 오류가 떴습니다. No curve in the selection. 우리가 선택한 게 커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커브 시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 대상은 반드시 커브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엔티티 폴을 보면은 자, 14개의 엣지로 되어 있죠. 커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얘를 커브로 만들기 위해서 웰드를 할 겁니다. 자, 웰드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얘는 커브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옵션 창이 열리죠. 자, 보시면은
제일 위에 탑 하이트가 있고 베이스 하이트 그리고 리버스 커브 오리엔테이션 제너레이터 이너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 탑 하이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경사로를 만들었을 때 제일 높은 부분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베이스는 이제 말 그대로 제일 낮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리버스는 뭐냐면은 자,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입구와 출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으면은 다시 yes를 해주시면은 다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되어 있으면 그냥 no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룹으로 만들겠냐 이 말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높이만 제가 한 50mm 정도 주고 작업을 해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 개의 경사로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경사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되려면 옆에 한 줄 더 있고 면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사만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할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다시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폭을 좀 주죠. 한 100mm 정도.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두 개 다 선택하시고 다시 커비시어. 자, 그냥 50mm 하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경사로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면이 없죠, 그죠? 자, 여기에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커비로프트에 있는 스킨 컨투어서. 자, 이걸 쓸 겁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스킨 컨투어서. 자, 면이 잘 만들어졌죠.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이제 소프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잘 됐고요. 그리고 자, 뒤집어진 면들은 우리가 솔리드 인스펙터로 선택하고 뒤집어주면 되겠죠. 44개가 있는데, 자, 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자, 브레드 툴에도, 뒤집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오토 리버스 페이스라고 있죠. 자, 얘는 지금 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바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바로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깔끔하게 경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된 경사로에 난간을 만들 경우도 있겠죠. 자, 난간의 형태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카피어롱 패스 루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이프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자체적으로 난간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하나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풀어주시고, 자, 옆면을 우리가 난간 만들 길이만큼 뽑아낼 텐데, 이게 지금 곡면이기 때문에 우리 푸시풀로는 작업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조인트 푸시풀을 쓸 겁니다. 조인트 푸시풀 꺼내 놓고요. 자, 난간 폭을 한 10mm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고, 자, 윗부분을 다시 위로 난간 길이만큼 뽑아내면 되겠죠. 역시 곡면이기 때문에 일반 푸시풀은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조인트 푸시풀, 자, 익스트루더 이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자꾸 뽑아내면 제대로 안 뽑히죠. 그래서 방향성을 Z쪽 방향으로 해놓고, 자, 높이를 한 50mm 정도 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난간을 쉽게 만들었죠. 자, 면이 없는 부분은 면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뒤집어야 되겠죠. 리버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게 난간을 만들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방법도 있고, 물론 이건 이제 조인트 푸시풀이라는 걸 또 써야 되죠. 자, 이번에는 커비시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일단 이 부분 우리가 스킨 컨투스 작업을 했으니까 원본 뼈대가 살아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잡고 잠시 하이드를 시켜보면은 원본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워주시고, 그리고 자, 얘도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이 부분은 옵셋으로 10mm만큼 뽑아내죠. 얘도 10mm 뽑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만 잡고 다시 커비시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우리가 난간을 50mm만큼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베이스가 일단 50mm가 돼야 되겠죠. 베이스를 50mm 주시고, 자, 탑 부분은 100mm를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이스로부터 뽑아낼 길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50mm를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OK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뽑아지겠죠. 자, 얘는 다 선택해서 다시 스킨 컨투어스, 그리고
해주시고, 자, 면 뒤집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난간의 형태가 한 개 만들어졌죠. 숨겼던 거 불러내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하죠. 우리가 조인트 부시불도 물론 간단하지만은 이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숨겨주시고 다 잡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불러내면은 이런 형태로 난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걸 한번 보죠. 얘를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커버가 아니라고 뜨죠. 복사를 하면서 웰드가 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웰드를 해야 되겠죠. 웰드해서 자, 각각 독립적인 커브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자, 작업은 바로 됐는데 입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이쪽을 입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작업 전으로 돌아가서 자, 리버저 부분을 예스로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자, 정상적으로 작업이 됐죠. 물론 면도 잘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계속 그 커브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자, 이 부분을 제가 라인으로 연결하죠. 자, 면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단 뭐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엣지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커브로 되어 있고 여기도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작업이 잘 됩니다. 즉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커브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작업이 잘 됩니다. 해보죠. 잘 되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연결하면서 자, 전체를 한 개의 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를 웰드를 해서 자, 이제 전체가 한 개의 컵으로 됐죠. 자, 이럴 경우는 작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보시면은 자, 작업이 된 것 같은데 모양이 다 깨졌죠. 그죠? 이상한 모양으로 되죠.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게 각각 독립적인 두 개의 커브가 있으면 그게 설사 연결이 되어 있다 해도 작업에는 지장이 없는데 전체가 한 개의 커브로 되어 있으면 작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 전체가 웰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가 웰드가 되어 있다면은 익스플로드로 풀어 주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웰드해서 커브로 만든 다음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제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높이가 100mm니까 자, 100mm 짜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면을 만들어야죠. 자, 그리고 뒤집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커비쉬어를 이용해서 경사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자, 커비쉬어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사로를 매우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사로 만들 때 커비쉬어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